more about K-League. 네, 6라운드 경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울산이요. 네. 전 울산이요. 전 울산이요. 지금 1.9잖아요. 벌써 승부 체크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형이 그렇게 말을 한 만큼 그 기세가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아마 모두가 그렇게 예측을 할 거예요. 네. 이걸 수원 삼성에 건다. 이건 사실은 역배를 노리겠다. 현대와 삼성의 지금 대결이거든요. 네. 네. 울산현대 첫 번째 경기, 4월 8일 토요일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수원 삼성이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 경기 FC서울과 대구FC,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토요일 마지막 경기로 포항스틸러스와 광주F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현대 수원 삼성부터 보시죠, 뭐. 네. 형이 한번 울산의 상황 한번 보여주실까요? 울산이요. 잘하고요. 네. 골 많이 넣을 거고요. 홈이고요. 이길 겁니다. 네. 미리 보기인데 이길 겁니다. 승부차 아직 아니었죠. 깜빡깜빡하네요. 이렇게 나올만 하신 게, 이제 리그 5연승, 리그 1등, 그리고 당연한 홈 무패. 네. 뭐 모든 지표가 사실 한 팀을 가리키고 있죠. 그쵸. 네, 아무리 이제 좀 절박한 상황이 있는 팀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K리그에서 극강의 모습을 세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형이 그렇게 픽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네. PD님이 수원 삼성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경기를 통해서 아까도 네. 아까 이제 경기 5라운드 리뷰에서 얘기했듯이 이 경기를 통해서 이병근 감독의 거치가 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경기로서 거치를 정하기에는 사실 저는 그 말도 되게 웃긴 게 그 말이 울산이 너무 잘한다는 걸 어떻게 깔고 가는 거잖아. 그쵸. 반대로 생각하면 네. 우리는 울산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입장 표명을 한 셈인데 그만큼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해는 돼요. 울산이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반면에 수원 삼성은 네. 그렇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이 사실을 프런트 입장에서 네. 그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암울한 것 같아요. 저희 승무패 할 때 수원 프론트에 전화 한번 해서 여기 이제 웅27님이 병근쌤 처형식인가라고 하셨는데 아마 PD님이 방금 언급하시고 제 생각에도 이 경기로서 감독 코치를 결정하기에는 차라리 미리 하면 모를까 이 경기로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하는 경기 그냥 지나가는 일정이 있으니까 하는 경기 그냥 지나가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수원 삼성의 입장에서는 전진우 선수와 정승호 선수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모든 관심은 사실상 정승호 선수한테 갑니다. 왜냐면 정승호 선수가 제가 열심히 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오픈 트레이닝을 실시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수원 삼성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정승호 선수가 오픈 트레이닝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팬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처럼 이 선수가 웃고 이제 분위기나 출전해도 정말 의아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되게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쵸. 잘하는 선수 많이 뛰고. 근데 이 선수가 불화설인지 아니면 부상인지 팬들이 모르는 상황에 오픈 트레이닝 또 나오고 왜 경기는 안 나오냐. 이 의견이 많은 만큼 정승호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보시죠, 이제. 그 다음 경기 FC서울과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쿠플픽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여기 정세님이 토요일 경기 승자는 임영웅 아닙니까? 이러는데 왜죠, PD님? 왜 이런 말이 나오죠? FC서울에 임영웅 가수님이 시축을 오면서 네. 현재 지금 예매 대란이 벌어졌죠? 그쵸. 방금 임영웅 선수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근데 그만큼 정말 지금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네. 30분 만에 25,000석 판매, 그리고 거의 지표를 해봤는데 커뮤니티에서 거의 32,000석은 나갔고 추가로 더 있겠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팔로잉 했을 때는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3층까지 개방을 했고 그렇죠. 네, 지금 예매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제가 아까 봤을 때 대기가 1,000몇백 명이 네, 저도 1,700명 봤어요. 네. 근데 저는 K리그 티켓 링크에서 이동할 때 국대 경기 말고 처음 봤어요. 그런 대기열. 네, 대기열. 한 번 봤다. 팀 K리그 대 토트넘. 그건 약간 K리그 경기가 아니었죠. 그때 심지어 대기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 안표도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절돼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근절돼야 되고 근절되는 반면에 신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가 아닌데
그런 FC 서울의 경기가 아직 안 표가 팔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만석이라는 경기장이 사실 해외 축구 경기장이랑 따졌을 때 되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큰 편이거든요. 엄청 네. 크죠? 네. 근데 이 사실 우스갯소리로 농담이지만 3층은 오랜만에 청소할 거예요. 아, 그쵸. 특히 K리그 경기에서는 정말 네. 연기 많이 썼을 거예요. 그 국대 경기로서 몇 번 했겠지만 청소도 되게 이제 3층은 오랜만에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홈팀 서울부터 한번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선발 골키퍼로 누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지금 앞에 뭐 수비진, 미드필더, 공격진은 네. 사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큰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가장 누가 나올지 모르는 포지션이 골키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속되는 키퍼 리스크가 있는 서울이고 현재 그 황성민 골키퍼, 서주환 골키퍼, 백종국 골키퍼, 마지막으로 지난 라운드 명제당한 최철 골키퍼까지 네. 4명이 모두 그 현재 키퍼 경쟁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번도 백종범 선수를 믿어보지 않을까. 왜냐면 국가대표 선발이 됐던 선수고, 그리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최철원 선수의 지속적인 실수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린 선수에게 한번 믿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네, 한번 저희 예측은. 형은 누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우리 최 골키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라운드는 하나 쉰 거지만 기간은 조금 됐거든요. 네. 저는 최 골키퍼가 네.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준님은 어떤, 저는 뭐 못 맞추는 게 사실 이제 컨셉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안익수 감독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주환 키퍼가 나올 차례가 한 명씩 나오고 황성민 골키퍼까지 나온 다음에 그 활약을 보고 그쵸. 이제 제일 잘하는 선수, 평점 높은 선수가 선발이다. 만약에 서주환 선수 나와서 잘하면 약간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주환 선수가 전 팀이 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로 치면은 믿고 쓰는 레알산 느낌으로. 그렇죠. 아, 역시 여기서 데려온 선수니까 또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뭐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세징야 선수가 그렇죠. 과연 이번에는 나올 것인가.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징야 선수에 대한 여부도 관심 집중되고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두 팀이 작년에 되게 많이 만나고 스토리도 많아요. 사실 작년 FC 서울의 개막전은 대구 원정이었는데 네. 거기서 엄청난 경기력으로 무실점하면서 승리를 했고, 네. 그 이후에 또 대구 원정에서 그 FA컵 120분 그 나상호 선수의 결승골로 이제 뭐 극장골이 나오면서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정작 FC 서울 홈에서는 대구 FC가 또 큰 승리를 하면서 그때 기성용 선수가 팬과의 말다툼이 있었을 때 사실 그 경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작년에 되게 많이 만나면서 되게 얽히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중심적으로 또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가 쌓여져 나간다는 거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기대가 돼요 이번 경기. 네. 아, 그리고 댓글로 여기 세징야 내전근 부상이 있는데 늙어서 회복이 늦은 같네요 이러시는데, 또 이렇게 부상 소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팬들이 제일 잘 팔리기 때문에. 팔로 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토요일 마지막 경기 스텔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광주 FC가 맞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광주 FC 경기는 재미를 보장하는 것 같은데, 포항이다? 다르죠. 그렇죠. 또 이 7시에 또 황금 시간대 아닙니까? 네. K리그 팬들한테는. 또 이제 타팀 팬이어도 무조건 JTBC나 IB 스포츠 틀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3시즌 그 K리그 5라운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가는 그 전술가 2명의 그렇죠. 붙는 그런 맞대결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광주 FC가 원정을 간다고 해서 내려앉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가 스틸리아드에서 내려앉는다?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공격력 측면에서도 양팀 다 전혀 밀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기는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다. 기대가 됩니다. 뿔 넣겠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광주 FC는 그거죠. 엄지성 선수의 복귀, 그리고 아사히 선수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끌릴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포항 스틸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카 선수를 또 이제 후반에 투입해서 또 용병을 좀 체력 관리 해주는 걸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에는 바로 넣을지. 뭐 사실 뭐 근데 언제 나오든 김도 감독님이 또 잘 쓸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선발 여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우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위치로 조금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종우 선수의 위치를 김규현 감독님이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팀에 잘 녹일 것인가 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광주 인천 5대턱 사건 이후로 가장 기대되는 팀이 저는 광주네요 이러셨는데 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이제 인천전 이후로 광주라는 팀이 이 지상파의 뉴스까지 출연하면서 네.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저는 광주도 기대되지만 이 경기 끝나고 그 감독님 인터뷰 김기성 감독님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인터뷰를 하냐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6라운드 전체적으로 재밌는 경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토요일만 해도 벌써 울산현대와 수원삼성 이 경기는 약간 울산현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봐야 될 것 그리고 같고 또 이제 팬 많은 경기 하나, 네. 관중수 엄청 많은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 끝나고 채널을 돌리실 때 또 재밌는 경기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요일 경기로 넘어가 보자면 네. 토요일 되게 알차네요. 네. 일요일은 수원FC와 대전하나시티즌, 그리고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 마지막으로 강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자면 수원FC의 홈에서 네, 대전 시티즌이 원정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관건은 아마 대전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여기도 무패팀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리그 2등인데 그만큼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FC 서울 경기에서 또 보여주는 홈에서 좋은 축구를 이제 원정 갔을 때 또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우 선수와 라스 저희가 아까 강조한 그 득점력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끌릴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잭슨 선수가 이제 뭐 징계를 받으면서, 못 나오잖아요.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못 나오게 됐는데, 그 빈자리를 또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잘 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지난 시즌의 수원FC의 이미지는 많이 넣고 많이 먹히고 이 이미지였는데, 그 득점력이 과연 이번 경기는 살아날 수 있을지, 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PD님의 또 픽, 또 안톤. 네. 이번 경기도 잘할 것인가. 기대해봐야죠. 기대해봐야죠. 네. 근데 안톤 선수는 정말 그 위치가 네. 시시가 그냥 홍길동이에요. 수비수의 홍길동이에요.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경기, 이제 일요일 두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이 두 팀 다 사실은 시즌 시작 전에 정말 높은 위치에 갈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측받던 두 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지금 6위와 8위의 위치에 있나요? 그렇죠. 네. 사실 높은 순위는 아니고, 이 두 팀 다, K리그 넘어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인데, 그만큼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어울리는 위치에서 그런 경기를 하게 됐는데, 김상식 감독님의 거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졌을 때 또 일요일에는 가장 또 주목받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홈이고. 네. 그리고 또한 이 두 팀 모두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면서 네.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 두 팀이에요. 그럼요. 전북현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인천유나이티드 또한 네. 신진호, 이명주, 네. 그리고, 제르소. 또 형의 빅제르소.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마,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나, 항상 커뮤니티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과연 저때까지 김상진 감독님이 감독으로서 전북현대를 맞냐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김상진 감독님 체제하로 이 경기는 치러집니다. 네, 아마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홈에서 지금 전북현대 또한 수원 삼성과 같은 상황으로서, 코어석, 즉 응원석에서 응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앰플로서는 응원 소리나 골 소리가 나오지만 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 또 전북현대가 또 안 어울리는 모습이잖아요. 그 그쵸. 서포팅을 해야 또 그런 팀인데 그런 모습이 또 이번 경기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경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갑자기요? 네. 사실 약간 아껴두고 있는 말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전북현대보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사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그쵸.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이름값은 전북현대가 훨씬 더 좋을 순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인천이 훨씬 더 지금의 경기력은 더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북현대는 계속 안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인천은 대패를 거두고, 어쨌든 무승부를 거두고, 무실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길 때가 됐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이름값을 이겨내는 이런 경기를 원정 가서 보여줄지, 이것이 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 마지막 경기입니다. 6라운드 마지막 경기.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네. 여기가 정말 단두대 매치가 됐죠. 또 다시 단두대 매치 이후에 단두대 매치를 하고 있는 강원FC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강원FC는 2주 연속 11위 대 12위로서, 그리고 또 이제 11위의 역할로서 또 이제 경기를 또 하게 됐는데, 뭐, 이 경기 하면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작년 강원FC가 상위 스플릿 마지막 결정지일 때 제주 유나이티드를 홈에서 잡으면서, 이 춘천 송암에서 잡으면서 이 상위 스플릿을 확정했는데, 좋은 기억이 있죠, 아무래도. 네. 똑같은 상대팀, 똑같은 감독,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똑같을 때 저 팀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첫 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긴 해서, 강원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는 나름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씩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냐, 뭐 이런 측면이겠죠. 네,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가 어느 팀이 먼저 네, 시즌 첫 승을 신고할지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기와 그 울산현대 수원삼성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네. 리그 최하단 순위가 네. 바뀌기 때문에 그 점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 경기에 모가지가 달려있는 팀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모가지가 달린 팀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한두 팀이 아니라서. 시즌 초반이지만 벌써부터 그리고 여기 양현준 복귀 디노마 살아나면 첫승 가자 강원이라고 강원 팬분이 이제 댓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강원 진짜 첫승 바라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팬층이 되게 늘어났어요. 맞아요. 작년 상위 스플릿 이후로 엄청난 성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후로 늘어났기 때문에 팬들이 그걸 또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 강원 지역 방송 보니까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팬들이 그만큼 홈에서 좋은 결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으로 이제 6라운드 미리 보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네. 그럼 이제 아, 선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난 라운드 누적 승률을 밑에 적어놓으셔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울산 수원은 우리 네. PD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PD님부터. 뭐 사실 차례대로. 네. 제일 쉬운 경기 중에 하나죠. 저는 그냥 일단 울산 승을 미리 박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렇죠. 비형은 아까 말씀해 주셨죠, 사실.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리 철없는 막내였고 좀 컨셉이 있더라도 적당히 해야죠. 그렇죠. 네, 형들의 말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 대세를 따르는 그렇죠. 거죠. 정확히 말했죠. 저도 울산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울산이 원정이라면 혹시도 모르겠지만 네. 울산의 홈이기 때문에 그 비크라운. 여기는 네.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로 정말 감독 코치가 결정이 안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정말 맞는 네.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 경기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 만석이 예정되어 있는 경기죠. 네. 이 경기의 승부 예측은 비형부터. 네. 네. 저는 서울이요. 서울승. 네. 서울승 골라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PD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네. 제 생각도 서울승입니다. 서울승이요. 근데 저는 좀 웃긴 이유가 있는데 이 임영웅 팬클럽에서 뭐 꼭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나이 높은 분들을 지칭할 수 없지만 팬클럽 뭐 젊은층 이제 히어로? 네, 히어로 그 팬분들이 그걸 되게 잘 지켰어요. 에티켓을 잘 지켰죠. 지침을 끝까지 응원하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늘색 입고 가지 말고. 네. 약간 그런데 이 임영웅 또 팬클럽 색깔이 또 하늘색이더라고요. 그쵸, 마침. 하필이면. 마침.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잘 지켜서 했는데 아마 서울 선수들이 물론 임영웅 이 가수님이 오셔서 많이 왔다는 건 알지만 또 약간 그래도 우리 팬들이 되게 많이 보러 왔다. 약간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근소한 차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소주환 선수가 활약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의 그 선수들 의 부모님도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오던 부모님들도. 네. 그쵸. 임영웅을 보러. 그렇죠. 임영웅 보러 온 김에 우리 아들도 보고. 그렇죠. 약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그럼요. 네. 또 가족의 응원은 또 더 힘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서울승을 예측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네.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네. 6만석 가까이 되는데 그 경기장이 거의 만석이 가까이 차면은 이게 서울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경기겠지만 원정으로 온 대구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쵸. 아마 그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서 서울이 승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영웅 공연 끝나고 3만 명쯤 빠지지 않을까 이러셨는데 사실 임영웅 선수는 사실 공연이 예정돼 있는 것보다 시축이 임영웅 가수. 가수. 네, 임영웅 가수. 임영웅 가수님은 시축이 예정돼 있고 뭐 공연은 제작으로 뭐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 팬클럽에 미리 공지가 돼 있습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되도록 나가지 말라 이러는데 그 임영웅 팬클럽은 또 단합력이 정말 좋거든요. 아유, 장난 아니죠.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임영웅 팬클럽에서 오늘 티켓팅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관중석이 6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 그 임영웅 근데 당연하더라고요. 거기 그쵸? 하면은.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만큼 팬클럽 맛이 8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경기로 예상돼. 또 저희가 또 한쪽에 치우쳤네요. 정말 간만인데. 저희 두 번째인데 간만이라뇨.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처음이죠. 근데 여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22년 울산에 무패 행진을 저지한 건 수원 삼성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웃긴 게 이 경기 제가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울산 홈은 아니었어요. 수원 삼성이 이례적으로 열전승을 하던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비교했을 때 수원 삼성이 그 정도로 힘들지도 않았고 울산 상대가 이번 시즌만큼 극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작년도 잘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 지표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쵸. 뭐 울산이 사실 질 때가 한번 되긴 했어요. 사실 5연승이면 질 때가 질 때 되긴 했는데. 근데 맨날 매경기 질 때 되긴 했는데 또 이기잖아. 근데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승이요. 어쨌든 세 번째 경기. 그럼 이제 오자마자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울산승 했죠, 봤죠,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기죠. 포항 스틸러스와 광주 FC. 포항 스틸리아드에서의 경기입니다. 이제 이 경기는 한번 제가 먼저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포항승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FC가 정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엄지웅 선수가 이탈을 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 FC의 이런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남아있는 꼬리표죠. 광주 FC는 승격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격팀의 그 돌풍 언제 멈출지 모른다. 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 K리그 1의 잔뼈가 굵은 김기동 감독님의 용병술로 인한 포항 승리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예측해주시죠. 네, 저는 포항, 광주, 김기동 감독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는 법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안 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그냥 이깁니다. 이거 왜 다 놀리는 거죠? 근데 사실 몰리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근데 여기 댓글로 대구 패를 예상한 거잖아요. 네. 감사하네요. 그럼 대구가 이길 것 같다고. 저를 잘 파악하셨네요. 그쵸. 잘 맞췄습니다. 저도 약간 이 컨셉을 밀고 있는데, 기파람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성준님의 픽을 따라서 저는 광주승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님의 픽을 따라가면은 반대로 되는군요. 그렇죠. 네. 형들이 적중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요일 첫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어떤 팀이 승리할지 한번 이번에 휘영부터. 네, 휘영부터 한번. 저는 대전이요. 대전이요? 네.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경기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대전이 잘해요. 네. 잘하는데 득점력도 좋고 잘해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잘해왔어요 지금까지. 아직 수원 FC가 살아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대전이 질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대전이 질 때보다는 수원 FC가 이길 때가 안 된 것 같다.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성준님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경기에서 의외의 무승부 예상합니다. 무승부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FC가 홈인 것만큼 대전 하나시티즌이 좋은 흐름인 건 팩트지만 수원FC 또 이번만큼은 형이 말한 이승우 캐슬파크에서 또 이제 한 경기 예열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골을 못 넣었어도 예열하고 이제 캐슬파크로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 코너에서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대전이 또 흐름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나름 골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득점을 한 상태에서 무승부 아닐까. 다득점 무승부. 네, 나름 다득점 무승부 맞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 대전승으로 예측을 해보는 게 이게 대전이 사실은 지금 핵심 선수 한 명이 빠져있잖아요. 주세종 선수라는 정말 대단한 중원이 한 명 빠졌는데 그렇죠. 사실은 주세종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을 당할 때 저는 대전이 한동안 부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 증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세종 원맨팀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정말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경기에 지금 잭슨 선수가 마찬가지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맞네요. 그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대전이 원정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일요일 두 번째 경기죠. 전북과 인천의 경기. 네. 이 경기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PD님부터. 모르니까. 저는 무승부가 맞을 것 같아요. 전북이 스쿼드 좋고, 하지만 인천도 스쿼드는 밀리지 않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뭔가 0대0 무승부는 아닐 것 같고요. 각 팀의 외인들이 뭔가 하나씩 해줄 수 있는. 주세종 선수가 이번 주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다네요.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전북 인천 얘기니까. 네. 네, 무승부 픽해주셨고. 저는 아까 6라운드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력 자체는 인천이 훨씬 더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 결과도 인천은 대패 이후에 무실점 무승부, 물론 0대0, 공격도 안 좋은 거겠지만, 네. 어쨌든 실점이 많았는데 줄였고, 더 이런 기세를 이어나가서 이번에는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인천 승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담되시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진짜 이 얘기를 에버그린이나 이런 데 올리면 안 되겠지만, 네. 김상식 감독님이 아직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 이 경기 이길 것 같아요. 전북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이 감독 버스도 막았지만 이 팬들이 또 선수들을 믿어서 팬버스는 바로 보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선수단 버스. 네, 선수단 버스를 팬들이 보내줬거든요. 네. 선수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감독에 대한 의지든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든 선수들도 봤을 때 그래도 이 팀 자체가 좀 살아나려면 우리가 진짜 다음 경기는 절치부심에서 이긴다. 우린 전북인데 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동주 선수랑 아마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한 상태니까 네. 또 그런 클래스 있는 선수들의 복귀에 힘입어서 전북승. 네. 근데 오히려 그때 전북 팬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홍성주 제가 전북승 걸었네.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좋아. 저는 약간 그런 게 보여요. 네. 홈에서 좀 절치부심해서 나와서 약간 라인 올리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 그 뒤쪽으로 달려나가는 제르소에. 이게 살짝 보였어요, 지금. 심진우와 제르소에 이렇게 딱. 근데 형이 신재 라인. 형이 저번 경기 때 이기재의 크로스가 보였다. 그리고 송시우도 보였었거든요. 네. 나오는데. 어쨌든. 네. 보였습니다, 저는. 네. 신진호의 그런 롱패스, 그리고 달려나가는 제르소. 저는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강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 이 경기는 한번 휘영부터 한번 예측해 주시죠. 저는 강원승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강원승이요? 네. 사실 양현준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대현 선수도 같이 나왔는데 김대현 선수는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에 강원의 그런 돌풍 양현준과 김대현이 핵심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 다 돌아온 만큼 그리고 홈인 만큼 그리고 요즘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실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에 가려져서 지금 제주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건 제주가 그렇게 이목을 집중받고 있지는 않은데 제주도 못지않게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제주를 이기고 3점을 따면서 순위 상승을 꾀할 것이다. 저는 강원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PD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네. 저는 강원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사실 제주가 아직 승리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저도 강원승 보고 있어요. 근데 같은 피가. 근데 강원이 이게 양현주 선수가 모든 골 빼고 모든 걸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예열을 마치고 마스크까지 집어 던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엔 홈에서인 만큼 또 엄청난 활약으로 강원승이 아닐까. 저는 사실은 원래 강원승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약간 성준님이 강원을 골라서 바뀐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제주승을 보는데 제주승! 원래는 최영수 감독님이 홈에서 정말 수비 축구로 틀어막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잘하죠. 양현준 선수가 보여준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에 강원승을 예측을 했었지만 반면 제주가 울산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하고 경기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비록 전반에 3대1로 마무리가 됐지만 후반전에는 좀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을
근데 형이 말한 거 맞는 것 같은 게 그 밑에 바로 이제 4개 맞추시고 하나 맞추신 거 보고 홍성준이 강원승? 바로 이제 약간 없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주 강원 멀거든요. 네. 네, 멀어요. 그리고 제주 선수들 강원 오면은 사실 거기 고도가 꽤 됩니다. 추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네, 맞아요. 기온차. 그 네. 거리도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네, 피로도에 대한 부분이 네. 확실히 경기력으로 보여지니까. 네. 네.